네, 이렇게 많은 장애인 노동자들이 산재에 더 취약한 환경에서 일하는데 실제로 사고가 나도 산재 인정을 받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이 일일이 입증을 해야 하는데 장애인들에겐 더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송락규 기자입니다. 지적장애인 원모 씨는 지난 2016년 두 팔을 잃었습니다. 목욕탕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변전실에 들어갔다가 감전 사고를 당해 양팔을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원 씨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며 산재 승인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담당 업무와 무관하다며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청소 업무를 한 건 맞지만 위험한 전압기를 만진 건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고조사 과정에서 평소에도 원 씨가 목욕탕 사장의 지시로 변전실이 있는 지하 2층에서 청소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게다가 사고 당일에는 변전실 출입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열쇠 꽂혀 있는 상태였거든, 그게. 작업자들이 잠시 작업한다고 문을 열고 작업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내려가서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갔나 봐.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산재를 재심사하는 위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처음부터 어떤 일관된 지시를 한 게 아니고 어쨌든 조금의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 신빙성에 좀 의심을 두고 제자의 진술을 봤어야 되는데 그러한 판단을 안 했던 것이죠, 이게. 주로 계약직으로 일을 하는 장애인들은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산재 신청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을 하더라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산재로 인정받는 경우가 드뭅니다. 심의를 하는 기관에서 장애 유형별 특성을 알 수 있는 장애인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해야지 장애인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하다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이 생긴 장애인 노동자는 2018년 기준 1,400여 명. 이 중 400여 명만 산재로 승인됐는데 이마저도 사업주가 응답한 내용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조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실태 파악을 위한 제대로 된 통계 자체가 없는 겁니다. 저희가 장애인을 따로 관리하고 있진 않거든요. 저희가 근로자를 다 똑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21대 국회 들어 장애인 산재 실태 파악과 예방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는 했지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